2020년 봄꽃이 피어나길 기다리던 우리는 서로를 마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절망적이었어요. 되게 좀 충격적이었죠. 그게 MT가 어떻게 보면 진짜 로망인데 모든 대면 활동이 다 취소가 되어서 환상에 대한 기대도 많이 깨지게 되었어요. 뭔가 막막했어요. 동기들이랑 연을 어떻게 쌓아가는도 되게 막막했었고, 체육복 엄청 많이 사고 가방도 사고 노트북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언제 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답도 없는 상태라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3월 달에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벅적거리면서 이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학생들은 학교를 못 온다라는 전제가 되니까 덜컥 겁이 정말 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학생들도 혼란스러웠고 우리 또한 혼란스러웠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 우선이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던 상황인 거예요.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지시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1주를 미룰 건지 뭐 3주를 미룰 건지 이런 아직 막막한 상황 속에서 1학기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 없이 생활하는 거 이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수님들끼리 2월 달에 정말 많은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참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매주마다 만났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의견이 분분했어요.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것인가, 아니면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PPT 녹음을 해서 올릴 건가.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선택의 그 기회를 주도록 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티칭도 티칭이지만 이 학생이 우리가 가르쳤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학습의 내용을 잘 흡수하는지, 그걸 저는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확인이, 가르치기만 하고 학생이 그걸 받아들였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 그러한 교육 과정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환경이 적어도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대면 수업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에서라도 만나자. 상담 심리를 또 하다 보니 대면 상담이 안 되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으로도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굉장히 어떤 장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었죠. 같은 공간에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비디오가 있고 오디오가 있는 이 줌을 활용하면 그래도 지금 이 난국을 극복했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었었죠. 온라인 수업에 대한 토의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기가 시작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준비하고 이러는데 한 달을 딜레이한다? 이거는 아닌 거고. 준비할 시간이라고는 한 보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보름 동안에 실시간 강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인프라 갖추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 마침 줌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서 발빠르게 저희가 도입을 했었고요. 모든 교수님들한테 이걸 전파하는 것도 사실 문제였었어요.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본 일들을 또 하는 거니까. 다들 교수님들도 좀 당황들 하셨고요. 수업에 대한 노하우도 전혀 없었고, 뭐 장비나 도구들도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정말 지 속에서 뭔가 다시 하나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줌으로 수업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걱정을 좀 많이 했죠. 이럴 거면 그냥 사이버 대학교를 가지,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학교를 다니겠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많이 들었었어요. 이게 체육학과가 맞는지 싶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계속 빌기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랑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피드백도 느릴 거고 아쉬운 점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담당 교수님께서 1학년 3반이라는 동기들이랑 같이 있는 카톡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몇 월 며칠부터 첫 수업을 시작할 거라고 시간표는 학교 게시판에 있으니까 확인하라고 줌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도 알려주시고 캠이 없다고 못 키면은 이제 좀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미리미리 캠을 준비하시라고 한 일주일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설명한 내용을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를 잘했을까라는 거를 확인하는데 방법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줌이라는 게 아무래도 인터넷인가 중간에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학생으로 들어가서 카메라하고 노트북하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켜가면서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도 PPT를 띄워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지금 현재 내 수업을 보고 있을 때의 마음이라든지 수업을 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내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캐치하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모니터고 사람을 직접 보지 않으니까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약간 딴짓도 하게 되고 특히 카메라를 안 켜면은 딴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걸 아셔가지고 카메라를 자꾸 켜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학생들이 줌에서 화상을 다 켜놓진 않아요. 화면에 한 50% 정도가 이제 얼굴을 보이고 있고 50%는 사실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고 교감하면서 양방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일방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뒤에 배경도 나오고 하니까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저 안 키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 혹은 자고 일어나서 부시시한 모습들 그 켠 모습들이 다른 친구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비디오를 켜고 수업하는 일이 되게 적었어요. 개인 프라이버시,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까지도 사회적으로 정의도 안 되어 있었던 문제라 강요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빈 화면, 내 강의 화면만 보고 강의를 하니까 이게 말도 잘 안 나오고 학생들 얼굴을 보고 이때까지 눈빛 보고 얘가 이해하는구나 라는 그걸로 서로 소통이 되면서 강의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을 보고 하니까 엄청나게 어색했었어요. 벽 보고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꾸 물어보죠. 이해됐니? 결과 나왔니? 어디 보자. 왜 대답이 없니? 자기네들은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서 요구를 안 했다가 나중에는 제 마음을 얘기했죠.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아무래도 누군가가 내 얼굴을 보고 있다. 내가 학습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도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다. 학습의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하니까 협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화면을 못 다 키자 그랬더니 학생들 굉장히 협조를 잘했어요. 수업 시간에 캠을 끄면은 누구누구 어디 갔어? 이러고 이렇게 캠 키세요? 약간 이래가지고 교수님 더 잘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만약에 뭐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이제 이름을 부르고 그건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 같은 걸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점은 어떤 것이 있는 것 같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잘 집중하고 있나 그런 걸 체크를 하셨습니다. 오디오도 되고 채팅도 되고 하니까 대답 좀 해줘봐 라고 애원을 해요. 그건 학생들이 네네네네네 대답 한번 해요.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 또 설명을 해요. 잘 듣고 있니? 네네네네네네. 학생들의 피드백은 교수님이 제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좀 학교 가는 모습으로 세수도 하게 되고 반듯하게 앉아서 수업을 하다 보니 덜 졸린 상태에서 수업을 들었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교수님이 되게 열심히 강의를 하셔가지고 중간에 끊거나 그러지 않고 얌전히 보기만 했어요. 물어보고 싶어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중간에 다른 애들 뭐 눈치도 안 보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질문한다는 게 좀 비매너잖아요. 교수님이 가끔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네는 궁금한 게 없냐? 왜 질문이 없냐?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줘야 이제 이게 수업이 되는데 왜 질문이 없는 것 같냐 이러길래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도 질문할 걸 찾게 되고 생각 안 했던 걸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 여쭤보게 되면 저희도 자연스럽게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것 같고 시각 디자인 학과라는 게 그림을 그려야 하잖아요. 실무 수업도 해야 되고 컴퓨터도 많이 배워야 되고 친구들과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피드백을 해주면서 과제 성취도를 더 높여가야 하는 학과인데 저희가 학교에 갈 수 없으니까 과제를 피드백 받지도 못하고 교수님께 좀 더 자세한 그런 의견을 받지 못할 것과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좀 발빠르게 커리큘럼도 그에 맞춰서 대응해 주시고 교수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좀 미안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양해를 구하시면서도 저희들의 과제를 밤낮 할 거 없이 정말 주말에도 계속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주셨거든요. 그로 인해서 좀 더 수업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이버 강의랑은 다르게 교수님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조금은 있는데 충분히 모자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느껴요. 그만큼 교수님들이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모르는 점 있으면 계속 한 번씩 더 물어봐요. 그 시간대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교수님들이 더 많이 체크를 하세요.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되게 많이들 노력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일상적인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유유션 인증되었습니다. 정상입니다. 저희는 원래 동기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4월 달쯤에 코로나 위험 단계가 떨어져가지고 교수님들께서 부분대면을 실시하겠다. 대신 학교에 올 때 마스크는 필수 착용이며 올 때 발열 체크나 이런 걸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해라. 이렇게 열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무조건 참여를 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도 한 번도 몰랐었고, 그리고 동기들이랑 같이 공부를 한다는 게 진짜 어떤 느낌인지 몰랐는데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정말 감사했고요. 이론 수업은 어쨌든 실시간 강의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습은 실제 학생들이 와서 그 툴을 다뤄보고 하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거리두기가 좀 낮아지는 이 시점에서는 대면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하고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들은 지금 입학하고 나서 한 번도 학교를 못 온 상태라서 일주일에 이틀을 학교 나와서 대면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강의실에 문제가 있어서 40인 강의실인데 20인 이상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강의실 2개를 빌려서 20명씩 나눠서 2개의 실습실을 오픈을 하고 한쪽에서 실습 강의를 하고 한쪽은 줌으로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쪽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반대쪽에는 줌으로 해놓고 그렇게 실습하는 것도 물론 동영상으로 전송이 됐기 때문에 지방 학생들이나 발열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 실습 과정을 화면을 통해서 익히게 되고 아주 큰 목소리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치 그 라디오 DJ처럼 굉장히 친밀하게 앉아서 이렇게 따뜻하게 읽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라오는 채팅들을 읽어주고 또 수업하다가도 채팅이나 손들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런 기능을 잘 쓰면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고 심리학은 토론 수업이 가장 꽃이죠. 내 마음이 타인 마음과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게 인간 사회의 어떤 속성인데 그렇다면 알기 위해서 내 얘기도 하고 타인의 다른 학우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의견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떤 토론 수업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이 되겠죠. 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소소하게 있어요. 소회의실이라는 거기 안에서 또 공간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 그룹끼리 만나서 실시간으로 학우분들과 수업에 관련된 주제로 토의 토론 활동을 하면서 10분간 토론 시간 주고 다시 모이게 해서 어떤 토론들을 했는지 대표 한 사람이 조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비대면이지만 정말 대면 못지않게 장소만 학교가 아닐 뿐이지 대면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줌에는 화면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집에서 교수님한테 배운 수업 내용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그 다음 주에는 1대1로 공유하도록 해서 그 주의 수업에 대해서 컨펌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화면으로. 줌이 또 원격 조정이 돼가지고 모르는 거나 뭐 못하는 부분 하면 교수님들이 이제 원격 조정을 알려주시니까 그게 제일 괜찮았어요. 2박 3일 가평이나 청평에 가서 수강스키를 직접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숙박을 하게 되면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한강에 있는 수상스키장을 선택을 해서 그래도 한 3-4번이라도 학생들한테 직접 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첫 주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또 갑자기 또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그걸 철수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학생들도 많이 속상해하고 저도 사실은 너무 아쉽고 속상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축구 하나 있었는데 축구도 이제 운동장에서 우리 반 애들 30몇 명이 다 오니까 설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감에 따라 조심스레 저번 주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3월 달에 이루어져야만 했던 대면 수업이지만 늦게라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고 이제 2학기에는 배우고 있는 과목이 배드민턴이랑 몇몇 과목이 있는데 친구들도 있고 교수님도 실제로 뵈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입시 미술을 하고 그런 틀 안에서 갇힌 미술을 하게 되다 보면 사고가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런 입시 미술을 하다 보니까 입시 사고 틀 안에서만 그림을 그렸고 다른 재료를 사용해 볼 생각도 안 하고 늘 항상 물감으로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냥 입시적인 생각으로 항상 그림을 그렸는데 글로벌 미래교육원에 나오고 나서 저희가 되게 많은 재료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이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좀 더 창의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교수님들께서 저희가 틀 안에 갇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항상 피드백을 해주셔서 어떻게 사고의 전환을 좀 더 할 수 있는지 생각을 좀 더 틔울 수 있는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주는 일만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지식 더하기 같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뭔가 내가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모임이라는 걸 사실은 저는 대학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MT도 사실은 가서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또 내 미래에는 어떻게 할지 선배들하고의 대화, 교수님들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대화들 이런 걸 통해서 지식 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습득하고 취득해야 되는 것이 실은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올해 20학번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때 단체 생활을 좀 못 해본 친구들이더라고요. 이유가 이제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뭐 메르스 이런 걸로 인해서 수학여행도 못 갔다 오고 단체 생활들을 못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그래도 OT, MT 이런 단체 생활에 대한 어떤 로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또 못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깝고 이 친구들한테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조직 생활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안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학생들 안에서 이렇게 결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서 조금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해외 봉사거든요. 지금은 가장 하기 힘든 활동이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해외 봉사이기도 합니다. MT 가서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이제 하루 종일 노는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서로 그냥 알콩달콩하고 그냥 그런 좀 재밌는 연애 생활 같은 거? 저는 MT. 저는 2학년이지만 신입생 환영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뭐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입생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하는 게 경제성이다. 경제성이라는 거는 아무도 학습되지 않은 현상, 사회를 지금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어차피 내가 살아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걸 빨리 내 걸로 수용하고 여기에서 뭔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년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올해 3월 초에는 정말 우왕좌왕 저희도 당황스러웠고 학생들도 당황스럽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실시간 수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교수님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들을 하셨고 또 실기 수업 같은 경우도 방역 수칙을 정확히 지키고 소수의 친구들이 조를 나눠서 실기 수업을 실기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꿈들을 정말 잃지 마시고 목표한 바를 향해서 멋지게 한번 열심히 같이 함께 고민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는 건 하겠다고 온 친구들이고 해봤을 때 좀 안 되면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1학년들 친구들 보면 욕심은 있어요.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은 맞는데 지금 피한다고 내년에 내후년에 또 안 그럴 수도 없는 것도 있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이어서 원하는 학과여서 들어오는 거라면은 지금 들어와도 충분히 배울 점도 많고 괜찮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꿈을 조금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방역도 열심히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캠퍼스 생활을 좀 즐기고 자신의 꿈에 조금 더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즐기고 여기에서 더 개선돼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 강물이 절대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 교수님들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면 수업이든 비대면 수업이든 학과 전체 또는 학교에서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즐겁게 학교 생활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꿈을 다 이루어서 졸업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저는 마음의 방역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온도를 좀 높여서 뜨겁게 방역을 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나면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고민은 꿈을 늦출 뿐입니다. 거의 CFG